안녕하세요. 그 스마트폰 만들던 샤오미 있잖아요. 네네. 그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다들 좀 놀라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약간 애플 따라하던 그 회사 맞나?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샤오미가 어떻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들의 진짜 실력, 또 전략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얻고 싶은 건 뭐랄까, 샤오미를 보면서 단순히 짝퉁이라는 그런 오래된 시각 말고요. 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시장 공략법을 좀 현실적으로 보고, 아,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시작이 대단했죠. SU7 모델이 작년 3월 말에 나왔는데 그 해 말이 되니까 벌써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요? 그렇게 빨리요? 네, 출시하고 1년 만에 20만 대 넘게 팔았고 특히 그 마지막 10만 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넉 달도 안 돼서 팔았어요. 이게 또 중국 시장이 세단이 아주 주력은 아니거든요. 아, 그쵸. SUV 선호도가 높죠. 네.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곧 나올 U7 크로스오버 모델로 내년에는 판매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니까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야, 그 기세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차만 잘 만들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스마트폰 성공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그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에 쌓아둔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그 엄청난 팬덤, 여기에 사람, 자동차, 집, 이걸 다 연결하는 생태계 전략, 이게 제대로 먹힌 거죠. 아, 생태계. 샤오미 하면 또 그게 강점이니까요. 맞습니다. 샤오미가 영리했던 게 그냥 사만 파는 게 아니라 기존 충성 고객들한테 스마트폰 쓰듯이 편하게 차를 타세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샤오미 기기들이랑 차가 막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출시 첫날부터 관련 액세서리들을 쫙 내놓은 것도 딱 IT 기업답죠. 네,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뭐 포르쉐급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러면서 포르쉐를 직접 비교하는 마케팅. 이것도 예전 스마트폰 때 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만 내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SU7 성능 자체도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네, 상당하죠. 기본 모델이 거의 300마력이고 최고급 프로토타입은 뭐 1500마력까지 얘기가 나오고 독일 그 유명한 뉴르부르크링 서킷에서는 포르쉐 타이칸 기록까지 넘었다면서요. 네, 그런 기록도 나왔었죠. 이건 뭐 그냥 디자인만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성능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15분 충전해서 340km 넘게 간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렇죠. 충전 기술도 중요하니까요. 심지어 포드 임원이 직접 몰아보고 놀랐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기술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15년간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탄탄하게 구축된 전기차 공급망이 있었거든요. 아, 그 인프라를 활용했다는 거군요. 네. 뭐 원자재 가공부터 배터리, 모터, 전자 부품까지 샤오미는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어요. 수십억 달러 쏟아붓고도 결국 전기차 프로젝트 타이탄 접었던 애플이랑은 완전 다른 길을 간 거죠. 아,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 진짜 아쉽게 됐죠. 그렇죠. 애플은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통제하려고 했다면 샤오미는 이미 갖춰진 생태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샤오미를 더 이상 그냥 카피캣이라고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는 애플이 샤오미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와,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중국 내 전기차 브랜드만 해도 140개가 넘는다면서요. 경쟁이 정말 치열할 텐데. 네, 엄청나죠.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SU7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사망 사고라던가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도 보이고. 맞아요. 그런 악재들도 있죠.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판매량이 좀 주춤했고 CEO가 상하이 모터쇼에 안 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개 베타 테스트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규제는 샤오미가 계속 내세우는 우리는 기술 선도 기업이다. 이 이미지에 좀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샤오미가 스마트폰부터 온갖 가전제품까지 다 파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는 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아, 왜죠? 다양한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는 있는데 전기차 시장만 딱 놓고 보면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분야 전문 브랜드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위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포지셔닝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직 전기차 부문은 계속 적자 상태거든요. 작년에 8억 5천만 달러 손실봤다고 하니까. 물론 그 전년보다는 줄었지만요. 앞으로 시장이 막 재편될 텐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살아남아야 진짜 강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건 과거처럼 그냥 따라하기 수준을 넘어서 나름의 기술력과 생태계 전략, 그리고 중국 내 공급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경쟁, 또 규제 문제, 수익성 문제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샤오미라는 한 기업이 성공하냐 마냐 이걸 넘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중국 기업은 그저 베끼기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샤오미 사례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나 시장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쟤네 또 따라하네 이렇게 폄하할 게 아니라 그들의 강점이 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국 기업의 변화를 정말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샤오미처럼 이렇게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무기로 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뛰어들 때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파괴적인 혁신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